안녕하세요. 세계를 읽다 셰익스피어입니다. 한국 언론이 소개하지 않는 다양한 뉴스를 대신 읽어드립니다. 함께 세계를 읽으러 가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인도에서는 21개 주요 도시가 2025년까지 지하수가 완전히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4억 인구의 나라에서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 남서부에서는 4천만 명이 의존하는 콜로라도 강의 수위가 지난 20년간 20%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31%더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의문 제기. 유네스코와 유엔은 이를 두고 물 부족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 보고서는 향후 국제 분쟁의 60%가 물 때문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 세계 22억 명이 깨끗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35억 명이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중대한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만 다루고 있을까요? 더 심각한 건 이것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 부족은 이미 식량 가격 상승, 대규모 이주, 그리고 국가 간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물 부족 위기의 충격적인 실상과 지정학적 파급 효과. 둘째, 한국 언론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 셋째, 이 위기가 한국 경제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대비책입니다. 글로벌 물 부족의 충격적 현실. 숫자로 보는 물 위기. 먼저 구체적인 숫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3월 발표된 유엔 세계 물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2억 명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35억 명이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는 전 세계 인구의 28%와 4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430배가 넘는 사람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 인구 증가, 도시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물 부족 지역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먼저 미국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콜로라도 강은 미국 남서부 7개 주와 4천만 명의 생명줄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같은 대도시들이 모두 이 강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강 유량이 20% 감소했고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31%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미드 호수와 파웰 호수, 콜로라도 강이 두 주요 저수지 수위는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드 호수의 경우 만수위 대비 30%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이는 단순히 물이 부족하다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파웰 호수의 수위가 더 떨어지면 글렌 캐년 댐에서의 수력 발전이 중단될 수 있어요. 이 댐은 58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도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도는 전 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지만 전 세계 담수 자원의 4%만을 보유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용 가능한 물의 70%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25년, 바로 내년에 첸나이, 벵갈루루, 델리 등 21개 주요 도시의 지하수가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인도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니티 아요그는 인도가 사상 최악의 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매년 20만 명이 물 부족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런 물 부족이 단순히 불편함의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이슈로 격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인더스 강 유역을 둘러싸고 60년 넘게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올해 5월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인더스 물 조약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파키스탄의 주요 수자원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두 핵보유국 간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예요. 중동과 아프리카 물 전쟁의 최전선.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이미 물 전쟁이 현실화된 곳입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나일 강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건설한 대형댐 때문에 하류 지역인 이집트와 수단의 물 공급이 위협받고 있거든요. 시리아 내전의 원인 중 하나도 물 부족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150만 명의 농민이 도시로 이주했고 이것이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었어요. 중국의 물 외교. 중국도 물을 외교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메콩강 상류에 11개의 대형댐을 건설했어요. 이 때문에 하류 국가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이 극심한 물 부족과 생태계 파괴를 겪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이 인도와 공유하는 브라마푸트라 강에도 대형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이것이 중국이 인도에 대한 강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침묵의 이유들. 한국 언론이 외면하는 진짜 이유.
그렇다면 왜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런 심각한 글로벌 위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국은 물 부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믿는 착각이에요. 우리나라는 비가 꽤 많이 오는 나라예요. 연평균 강수량이 1200 이상으로 세계 평균보다 높은 편이죠.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리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한국의 큰 강들 예를 들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런 강들의 시작점, 즉 발원지가 거의 다 한반도 안에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흘러오는 강물을 쓰고 있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메콩강 유역 국가들이나 인도, 파키스탄 지역 같은 곳 나라들은 상류 국가에서 물을 막아버리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걱정이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물을 외교적으로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나비의 날개짓처럼 다른 국가의 위기가 우리에게도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축의 문제입니다. 물 부족은 서서히 진행되는 위기예요. 주식시장 폭락이나 전쟁 발발처럼 즉각적인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언론은 당장 눈에 보이는 사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장기적 위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물 부족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특히 중동 건설 사업, 인도 제조업, 중국, 농업 협력 등에서 물 문제가 부각되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해외 개발 원조 정책에서도 물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서구 언론의 접근법. 반면 서구 언론들은 이 문제를 훨씬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물이 새로운 석유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물 부족이 다음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는 물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선물 시장까지 개설되었다고 보도했어요. 이제 물이 금, 석유와 같은 투자 자산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서구 언론들이 이렇게 물 위기를 부각시키는 것도 순수한 환경적 관심만은 아니에요. 물 기술을 선도하는 서구 기업들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기 자체가 과장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 UN, 세계은행, IMF 모두 물 부족을 21세기 최대 도전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어요. 물과 식량 안보의 연결고리. 물 부족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하려면 농업과의 연관성을 봐야 합니다. 전 세계 담수 사용량의 70%가 농업에 쓰입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는 곧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요. 실제로 2022년 밀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지만 또 다른 원인은 주요 밀 생산 지역의 가뭄이었습니다. 물과 에너지 안보. 물과 에너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수력 발전은 전 세계 전력 생산의 16%를 차지합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수력 발전량이 줄어들고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요. 반대로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도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 부족의 영향을 받습니다. 프랑스는 2022년 극심한 가뭄 때문에 여러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했어요. 이미 시작된 물 경제학. 이제 물은 경제학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물이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 물 선물이라는 상품인데 이는 물이 이제 금이나 석유처럼 투자와 해징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물이 21세기의 석유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맥킨지는 물 관련 기술 시장이 203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한국과의 연관성.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글로벌 물 부족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첫 번째, 무역 의존도 문제입니다.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45% 수준입니다. 나머지 55%는 해외에서 수입해야 해요. 그런데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물 부족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캘리포니아는 한국이 수입하는 아몬드의 80%, 포도의 40%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인도는 한국의 주요 쌀 수입국 중 하나인데 인도도 물 부족으로 쌀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아예 쌀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 공급망 연결성입니다. 한국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물 부족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과 인도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의 물 부족이 심화되면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는 엄청난 양의 초순수가 필요해요. TSMC 한 곳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이 소도시 하나가 사용하는 양과 맞먹을 정도거든요.
식량 가격에 미치는 영향. 물 부족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식료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밀, 옥수수, 대두 같은 기초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빵, 과자, 라면, 식용유 등 모든 가공식품 가격이 따라 오르게 되죠. 축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소 한 마리를 키우는 데는 1만 5천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돼지는 6천 리터, 닭은 4천 리터가 필요해요. 물 가격이 오르면 축산물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에 달합니다. 물 부족으로 주요 에너지 생산국들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수력 발전 비중이 높은 노르웨이, 캐나다 같은 국가들의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또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 수소 생산에도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수소 1kg를 생산하려면 9리터의 순수한 물이 필요해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사업 리스크.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물 부족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해왔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물 부족이 심화되면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인도에 대규모 제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철 공정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해요. 인도의 물 위기가 심화되면 생산 차질은 물론 사회적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물 관련 기술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국의 해수 담수화 기술, 하수 처리 기술, 스마트 워터 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두산중공업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코웨이의 정수기 기술, LG화학의 역삼 투막 기술 등이 대표적이에요. 글로벌 물 위기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물 부족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상대적으로 물이 안전한 국가로 인식될 경우 해외 자본이나 인구 유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유한 중국인들이나 동남아시아 부자들이 한국 부동산을 안전 자산으로 보고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영화 빅숏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인물로 마이클 제이 벌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는 2005년 초부터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를 예측하고 모기지 담보부채 증권 MBS에 대한 공매도를 통해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가 유일한 투자 대상으로 물을 선택했다는 자막으로 영화가 끝나는데요. 우리 삶에 필수적이지만 유한한 자원인 물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통찰이 아닐까요? 물 관련 기업이나 ETF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글로벌 물 기술 기업들, 해수 담수화 기업들, 물 인프라 기업들이 향후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둘째,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 대비입니다. 장기 보관이 가능한 곡물류, 통조림 등을 평상시보다 조금 더 비축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과도한 사재기는 금물이지만 적정 수준의 비축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 현황. 한국 정부도 이런 위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요. K워터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해외 물 사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고 물산업 육성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기 인식 수준이나 정책 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요. 특히 국가 차원의 물 안보 전략 수립, 비상시 물 공급 체계 구축, 물 기술 R&D 투자 확대 등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래 전망과 해결책. 글로벌 물 위기의 미래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나리오 1 기술적 해결. 해수 담수화, 대기 중 수분 포집, 물 재활용 기술의 획기적 발전으로 물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예요. 해수 담수화와 물 재활용을 통해 물 부족 국가에서 물 수출국으로 변신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아직 비용이 많이 들고 에너지 소모량도 상당합니다. 모든 국가가 이스라엘처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시나리오 2 국제 협력과 관리. 국제적인 협력과 효율적인 물 관리를 통해 심각한 충돌은 피하면서 위기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 물 사용 효율성 개선, 농업 기술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물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발생할 것이고 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시나리오 3물 전쟁과 대규모 이주.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국제 협력이 실패하면서 물을 둘러싼 대규모 충돌과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예요. 인도 파키스탄 갈등 심화, 나일강을 둘러싼 이집트 에티오피아 전쟁,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의 대규모 기후, 난민 발생 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도 지역 안보 불안, 난민 문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전개. 전문가들은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없지만 국제 협력과 기술, 발전을 통해 위기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물의 경제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물 부족 지역에서는 간헐적인 갈등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해야 할 새로운 기술들. 그렇다면 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차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입니다. 기존 역삼 투합 방식의 에너지 효율을 50% 이상 개선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특히 태양광을 직접 활용하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둘째, 대기 중 수분 포집 기술입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를 응축시켜 식수를 만드는 기술인데 사막 지역에서도 하루에 수천 리터의 물을 생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워터젠, 미국의 제로, 매스워터 같은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 워터 관리 시스템입니다. AI와 IoT를 활용해서 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누수를 즉시 감지하는 시스템이에요. 싱가포르는 이런 시스템으로 물 손실률을 5% 이하로 줄였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이미 물 외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물이 풍부한 국가가 물 부족 국가에 물을 판매하거나 물 기술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터키는 키프로스의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을 공급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덴마크에 담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물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한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한국은 물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첫째, 기술력입니다. 한국의 물 관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멤브레인 분리막 기술, 해수 담수와 플랜트 건설,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 등에서 경쟁력이 높습니다. 둘째, 건설 경험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쌓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경험이 물 인프라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셋째, IT 융합입니다. 한국의 강점인 IT 기술과 물 관리를 결합한 스마트 워터 솔루션 개발이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재정리.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글로벌 물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선 21세기 최대 지정학적 도전이었습니다. 첫째, 전 세계 22억 명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유엔은 향후 분쟁의 60%가 물 때문에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 둘째, 미국 콜로라도 강, 인도의 21개 주요 도시,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미 물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안보 이슈로 격상되고 있다는 점. 셋째, 한국도 식량 수입 의존도, 해외 사업 리스크, 공급망 연결성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었어요. 왜 한국 언론이 소극적이었을까? 복잡한 이슈의 특성, 장기적 위기에 대한 관심 부족, 그리고 한국의 상대적 물 안보에 대한 착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물이 21세기의 석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독자적인 물 안보 전략과 사업 기회 발굴에 나서야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물을 둘러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기술 발전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투자 전략 변경, 생활 습관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특히 물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현장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마지막 당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룬 물 위기 같은 글로벌 이슈들은 언뜻 우리와 멀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21세기는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식탁과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정보에 관심을 갖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세계를 읽다 셰익스피어는 한국 언론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글로벌 이슈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셰익스피어와 함께 세계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